있는 사람들, 처음도 광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광산 경력 없는 사람이 가게 된 것은 그때 사회의 구조에 맞춰서 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학 나오고 고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다 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다양한 연령층이 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외화벌이의 첫삽이었고, 예. 그리고 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가장 유일한 길이 광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너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한국 봉급의 10배가 많았으니까, 공무원 봉급에. 상당히 나라가 일단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 그만큼 외화벌이의 필요성이 있었을 테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단 그 독일의 그 광부라도 우수인력조차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젊은이들한테 사실 꿈, 장래 이것이 상당히 없던 암울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죠. 서울대학 나와서도 사실은 취직이 안 되고 국가의 GNP가 67불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65년도에 국가에서 1억 불 수출해가지고 국가에서 축제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주 수출품이 가발이었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여성들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아마 길거리에서 머리 잘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다니면서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들쥐, 그 다음에 집쥐들 잡아가지고 쥐를 잡아서 밍크 코트를 만들어서 두 번째 수출했고, 세 번째는 쥐 가죽으로 밍크를 만들었다고요? 밍크 코트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고, 잘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 할머니들이 바느질을 잘하니까 헝겊을 모아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수출한 것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수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 돈을 빌려오느냐 하고 구상하다가 이제 그러면 분단국가 독일에 한번 문을 두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독일에다 연락하니까 독일에서 그래, 이제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겠는데 담보가 없잖아. 너희들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 독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남자들의 지하 땅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고, 독일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광부를 만여 명을 보내라. 이제 그것이 남자였고, 여자들은 간호사였는데요. 간호사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간호사들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약 15,000명. 그래서 약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25,000명 정도의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돈 보낸 것이 사실은 그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외화 전체하고 같은 버금가는 그런 돈을 이제 보냈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12월 8일에 이제 독일에 돈을 가지러 오셨는데, 이제 독일 대통령하고 이제 한국 대통령 이제 장관들이 다 이런 단상에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 광부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오셨을 때 이제 있었고, 그래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전부 박정희 대통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사도 상상도 못하게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당대는 우리가 못 살아도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지금 한국의 모국에 있는 할머니,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그 굶는 모습을 생각할 때 눈에서 피눈물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거기서 연설을 하시다가 이제 목매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못 살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참 너무나도 어려웠죠. 네. 이게 저만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요. 광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특강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광산 내용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고, 또 서울 지역에 어느 중고등학교 가서 얘기하면 이제 뭐를 몰라요. 뭐 심는 거. 그만큼 이제 세대가 바뀌었고, 그만큼 그때 이제 어른들의 고생에 덕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거조차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요. 독일에 도착하셨던 그 첫날을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12월 8일이요.
아니 10월 8일. 10월 8일. 예.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아니었겠네요. 예, 계절은 비슷합니다. 여기하고. 예. 근데 그 대신 이제 유럽은 뭐 날씨 안 좋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처음 그 땅속으로 들어가셨던 날짜는 또 언제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한 달 이제 지상에서 독일어 그러시고. 교육 오고 이제 예. 기계를 익혀야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의 광산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그래 기계도 이제 설비가 안 됐고 근데 이제 독일은 막 기계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망하는 이유가 기계에 말려들어서 그래 천정이 무너지고 막 그리고 사실 석탄 캐는데 이렇게 높은 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일기를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60cm 되는 데서 기어다니면서 이제 석탄을 캐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어쨌든 그 악조건이라는 것은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36도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지하 1000m를 이제 전철을 타고 수직으로 승강기 타고 내려가서 한 3, 4km로 또 막장을 들어가야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직접 그 위험을 겪으시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뭐 위험이 이게 생과 사가 매추 매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1분이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도 많이 하고 또 사망도 80여 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불구자들도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독일에 또 손을 크게 다치셨던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손도 다치고 뭐 이마도 지금도 있지만 뭐 몸도 뭐 많은 상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광산 일을 3년 하면서 상의는 하나도 못 입습니다. 왜냐면 더워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고 이 손이 다 이그러져 가지고 깨져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눈물을 많이 흘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버신 돈 중에 또 당신을 위해서 쓰신 돈은 극히 일부분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받은 돈의 씀씀이라든가 또.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거의 거기 있으면서도 광산에서도 이러고 또 밖에 가서도 이러고 저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가난해서 해방돼야겠다 해가지고 결국 돈도 많이 아꼈고 한국에 많이 보내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다 집에 보내가지고 집에서 논을 사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송금을 해야만이 예. 한국에서 이제 달러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제 조금 달러도 기여도 되고.